이제 다시 40 이상으로 ADX가 올라왔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럼 뭐다? 내 포지션 수익 구간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좀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또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계신 지표 ADX 지표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차트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ADX 이 보조지표는요, 앨리스 와일더가 1978년도에 개발한 기술적 보조지표입니다. 이 ADX 지표는요, 방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냐 매도냐는 상관이 없는 보조지표예요. 상승이나 하락 방향과 무관하게 추세의 세기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가 강하냐 약하냐 이것만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추세 강도를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요. 횡보장과 추세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차트가 이러한 상승 추세냐 이러한 하락 추세냐 아니면 박스권이냐 이걸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표 또한 객관적 지표로서 우리의 감정을 배제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매매 결정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ADX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DX 계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DI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일이 될 수도 있고요. 9일이 될 수도 있고 1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승 하락 움직임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DI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두 값의 차이가 크면 한 방향으로 강한 추세가 나온다.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X라는 값을 도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차트를 열게 되면 ADX 14 이게 지금 14일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ADX예요. 그래서 보통 ADX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이렇게 많이들 차트에 세팅을 하는데 뭔가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는 사실상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이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이 선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 값으로 계산된 ADX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딴 거 일단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ADX 값이 40 이상이면 강한 상승 추세, 강한 하락 추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ADX 값이 20과 40 사이다, 넓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가 없어요. 진폭이 넓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DX 값이 20 이하는 그냥 박스다, 일반적인 좁은 변동폭 안에서 그냥 계속 그냥 박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ADX가 40 이상일 때 추세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요, 추격을 해도 돼요. 내지는 되돌림이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61.8%까지 내지는 50%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ADX가 40 이상일 때에는 바로 76.4의 조정을 줄 때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추세가 강하니까 눌림이 그만큼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20에서 40이다. 그러면 이건 긴 폭의 박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통 50%까지 조정을 줘요. 맥스로 따졌을 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 가지고 한번 올라가면 이 되돌림의 이 조정폭이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50% 내지는 61.8%까지 조정을 줘요. 얘는 아직 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되돌림을 한 61.8%까지는 내가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20 이하는 뭐다? 작은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 따라붙으면 절대 안 되겠죠. 다시 저점 부근까지 왔었을 때 23.6%라든가 전저점까지 왔었을 때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노란 톡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DX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빨간색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초록색 ADX 이걸 다 놓고 보시면 일단 헷갈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전에 우리가 적용하는 거겠죠. 현재 이 플러스 DI, 마이너스 DI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옆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이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어때요? 20과 40 사이죠. 이건 큰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 큰 박스 안에서 그냥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전에는 20도 아래였죠. 이건 거의 그냥 일직선이었죠. 그 뜻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나? 아니다는 거죠. 기다려야죠. 왜? 전저점 부근 내지는 이 진폭의 23.6%까지 되돌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욕심을 안 내야죠.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까지만. 그리고 또 기다려요. 전저점 이 정도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실 수가 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 시그널이 아닙니다. 드디어 40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점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부터는 이제 조정이 없죠. 급하게 올라가죠. 이럴 때에는 바로 따라 붙어도 되고 이렇게 초록색 ADX 위치가 60이냐 40이냐 20이냐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추세가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40을 넘어섰죠. 이 구간이 40을 넘어서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뭐다?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내려오고 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얘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매수가 아닌 겁니다. 추세가 얼만큼 강하냐 약하냐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쭉 강하다가 이제 40 안으로 들어와버렸죠. 그럼 뭐다? 40과 20 사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박스권의 흐름이다. 그러면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이 결국은 ADX 값 20에서 40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 이제 얘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한숨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정고점 이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과 40을 딱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럼 뭐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한 텀 줄이면서 긴 호흡으로 진입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40 이상으로 ADX가 올라왔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럼 뭐다? 내 포지션 수익 구간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건 이 ADX로 내가 진입 자리를 어느 지점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포지션을 갖고 갔을 때 얼만큼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ADX가 20에서 40 구간인데 굳이 욕심을 내고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ADX라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